네, 첫 번째로 멀스콥 비즈젠사의 멀스콥 관련해서 MDXK에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DXK에 근무하고 있는 고수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비즈젠사의 멀스콥 플랫폼은 아까 김종일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주셨다시피 하이 레졸루션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기술입니다. 인시추 베이스로 이미지 베이스로 그 RNA의 프로파일링을 공간 정보와 함께 분석할 수 있는 기술이고요. 이제 하이 레졸루션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기술 중에서는 아마 타사 대비했을 때 조금 생소한 기술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즈젠 멀스콥은 지명도는 조금 떨어질지라도 기술을 가장 먼저 상업화해서 공급하고 있는 제품이고 타사 대비 이미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대수가 설치되어 있는 플랫폼입니다. 네, 오늘 발표 내용은 그 멀스콥 혹은 이제 그 기반 기술인 멀피쉬라고 하는 기술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기술에 대한 소개부터 그리고 멀스콥 제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까지 순서로 구성을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멀스콥의 기반 기술인 멀피쉬는 멀티플렉스드 에러 로버스트 피쉬의 약자이고요. 2015년에 하버드에서 개발되고 발표된 이후로 수많은 데이터와 논문을 통해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상업화해서 2022년부터 판매한 회사가 비즈젠이고요. 이미 120여 편 이상의 논문과 프리프린트를 가지고 있고 유수의 기관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멀스콥을 포함해서 현재 활용되는 스페이셜 분석 기술은 아까 교수님도 언급해 주셨다시피 이미징 기반으로 형광을 이용하는 기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싱글 몰레큘 피쉬의 경우에는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조직상에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에 대해서 정량 수준으로 디텍션할 수 있는 높은 레졸루션을 가진 장점이 있었지만 형광 채널의 중첩이나 디텍션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많아야 이제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유전자를 한 번에 하나의 조직에서 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러한 싱글 몰레큘 피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특징적인 바코딩 시스템으로 수백여 개에서 많게는 수천여 개까지 서로 다른 유전자의 트랜스크립트를 한 번에 멀티플렉싱을 높여서 디텍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멀피쉬입니다. 그래서 멀피쉬는 말씀드렸다시피 멀티플렉스 에러 로버스트 피쉬의 약자이고요. 멀피쉬의 원리에 대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이미징에 대한 언급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이 레졸루션 스페이셜 트랜스크립토믹스 기술은 다 이미징 기술입니다. 시퀀싱이 아닌 이미징을 통해서 공간 정보를 분석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높은 퀄리티 이미지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징은 옵틱을 어떻게 최적화해서 활용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조직이나 세포에서 그 광원을 통해서 반사된 빛이 렌즈를 통해서 굴절되고 이미지 센서를 통해서 기기에서 인식이 됩니다. 높은 퀄리티의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용하는 렌즈 그리고 이미지 센서가 어떤 것이냐 그리고 어떤 이제 최적화가 되어 있느냐가 그 결과에 퀄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렌즈가 고배율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사실 하나의 모식도인데요. 사용하는 센서의 픽셀 크기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양동이가 그 픽셀을 의미한다고 치면 양동이가 클수록 그 픽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이미지의 레졸루션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이제 뒤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격자가 카메라 센서라고 했을 때 카메라 센서의 픽셀 사이즈가 큰 경우와 아래쪽에 이제 작은 경우를 가정해서 보게 되면 실제 물체의 거리는 같다고 할지라도 사용하는 카메라 센서에 따라서 레졸루션은 실제 이미지상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픽셀 사이즈가 작을수록 더 높은 레졸루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카메라 렌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멀스코프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렌즈는 우측에 명시되어 있는 60x 1.4 뉴메리컬 아퍼처의 타사 대비해서 가장 높은 배율의 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미지 센서도 가장 작은 픽셀의 이미지 센서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미지 센서의 픽셀이 만약에 동일하다고 했을 때 좌측부터 10x 렌즈, 40x, 60x 렌즈의 배율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 실제 레졸루션은 0.65, 0.16, 0.1 마이크론 정도로 많게는 64배에서 적게는 16배까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떤 옵틱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 분석 결과의 퀄리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옵틱에 대해서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그러면 멀스코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 시점 기준 최대 500개까지 유전자를 한 번에 하나의 티슈에서 분석이 가능하고요. 곧 1000개까지로 분석이 가능하도록 제품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또 저희가 가진 뛰어난 옵틱을 기반으로 센시티비티와 굉장히 높은 애큐러시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사실은 설명을 드리면 고객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타사에서 이야기하기를 멀스코프의 경우에는 높은 배율의 이미징을 얻기 때문에 분석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사실은 좀 저희가 종종 듣고 있습니다. 스루풋이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 하나의 슬라이드에 대해서 최대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까지 100나노미터 레졸루션으로 최대 500개 유전자 분석 시에 최대 하루의 분석 시간이 소요됩니다. 24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스루풋 측면에서도 상당히 타사 대비했을 때 뒤처지지 않고 장점이 있고요. 추가적인 시퀀싱이 필요하지 않고 이미징을 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프리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비주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시게 되면 트랜스크립트에 디텍션된 위치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설명 주셨던 셀 세그멘테이션까지 자동화해서 저희의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멀스코프를 국내에 공급을 시작을 했고요. 이미 국내에 장비는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카이스트의 장비가 이미 설치가 되어서 장비 운용 중에 있고 장비의 특징적인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서브셀룰러 레졸루션으로 세포 내에 위치하고 있는 트랜스크립트 위치를 높은 센시티비티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멀스코프는 다른 기술 대비했을 때 말 그대로 피쉬 기술이고 피쉬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검증되어 온 탄탄한 어세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센시티비티를 보장을 하고 있고 발현량이 낮은 유전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뛰어난 민감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의 분석을 통해서 스루풋 측면에서도 적게는 수만 개의 세포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개 이상의 세포에 대해서 한 번의 분석을 통해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멀스코프이 그러면 실제로 분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워크플로우를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커스텀 역량인데요. 커스텀은 이런 진패널 포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가 있고 휴먼과 마우스에 대해서는 진네임만 입력을 하면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적게는 수십 개든 많게는 아까 말씀드렸듯 500개까지 내가 원하는 유전자 구성으로 풀리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저희가 또 가진 장점이 휴먼 마우스가 아니라 다른 종이라고 할지라도 뭐 식물이나 동물 이런 종들에 대해서도 시퀀스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커스텀 패널 제작이 가능하고요. 패널을 제작해서 주문을 하고 난 뒤에 실제 기기 외에서 샘플 프랩 과정을 슬라이드에 티슈를 붙여주고 그 얻어진 이제 티슈를 가지고 슬라이드를 가지고 기기의 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기기에서 이미징 과정을 시퀀셜하게 찍어 나가면서 얻어진 이미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 상에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이 저희 멀스코프 플랫폼 상에서 런을 통해 얻어진 이미지를 비주얼라이제이션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단일 세포 그 분석한 클러스터링 결과와 공간 정보를 함께 연결시켜서 어떤 특성을 가진 세포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고 어떤 인터랙션을 서로 가지는지를 그리고 유전자 발현 정보와 함께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멀피시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멀피시의 실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루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단계이고요. 두 번째는 티슈 클리어링, 세 번째는 이미징 단계입니다. 각 단계별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비즈젠을 통해서 제공되는 약 1만여 종의 프루브가 풀링된 패널을 샘플 슬라이드에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한 프루브에 의해서 하이브리다이제이션 과정을 거치고 프루브는 하나의 유전자 종류에 대해서 적게는 30개, 많게는 50개까지의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루브 구조에서 보실 수 있듯이 검은색으로 표현된 바인딩 리전과 추후 이미징에 필요한 형광 프루브가 붙을 수 있는 브랜치 시퀀스로 해당 프루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프루브 하이브리다이제이션 진행 후에 필수적으로 티슈 클리어링, 즉 투명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클리어링이 불편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야기를 타사에서도 언급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클리어링의 경우에는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으로 저희가 표현해서는 안 되고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클리어링은 조직 내에 포함되어 있는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을 제거시켜서 시그널을 높은 민감도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고요. 높은 퀄리티의 결과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단계, 그리고 실제 소요 시간도 오버나잇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멀스콥의 뚜렷한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서 지금 티슈 클리어링까지 샘플 프랩이 완료된 슬라이드를 멀스콥 기기에 넣어서 이미징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미징 과정은 각 이미징 사이클에 맞는 형광 프루브를 붙였다가 이미지를 찍고 제거하고 붙였다가 이미지를 찍고 제거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시퀀셜하게 진행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디텍션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패널을 주문 제작할 때부터 어떤 유전자가 어떤 바코드를 가지는지 이진법 바코드를 미리 부여를 하게 됩니다. 여기 이미지 예시에서 보시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유전자는 11010, B라고 하는 유전자는 11011 이런 식으로 각 유전자의 종류에 따라서 이진법 바코드를 미리 부여해 두게 되고요. 여기서 1은 형광이 발광하는 걸 1이라고 의미를 하고 0은 형광이 발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각 이미징 사이클에서 형광이 발광을 하면 거기는 이제 그 좌표상이 1이 되는 거고 형광이 없었다고 하면 0으로 기록해서 미리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퀀셜하게 저희가 1010 이제 이런 정보를 좌표마다 쌓아가게 되면 해당 위치에서 디텍션된 그 트랜스크립트가 어떤 유전자였는지를 우리가 미리 이제 디자인해 놨던 그 유전자 패널 정보에다가 비교해서 맞춰보고 이게 실제로 어떤 유전자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제 이런 디텍션 원리 그리고 티슈 클리어링을 통해서 얻어지는 백그라운드 노이즈 제거, 뛰어난 옵틱, 피쉬 기반의 탄탄한 케미스트리와 이진법 바코드를 통한 에러 로버스트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멀스콥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는데요. 에러 로버스트니스는 하나의 형광 시그널에 대해서 그러니까 에러 로버스트니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진법 바코드를 디텍션을 했을 때 만약에 이제 하나의 형광 시그널 정도를 잘못 읽은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이제 저희가 디자인해 놓은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보정을 통해서 이걸 코렉션을 할 수 있고 정확도를 높일 수가 있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옵틱이 왜 중요한지를 조금 더 이해시켜 드릴 수 있을 만한 하나의 예시 이미지인데요. 멀스콥 어세이는 타사 대비했을 때 더 희미하고 밝지 않은 형광 시그널을 사용합니다. 밝기가 약한 형광 그 시그널을 사용한다는 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것으로 조금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밝기가 약한 형광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대조해서 봤을 때
왼쪽의 이미지와 같이 형광 닷의 크기가 더 크지 않은 것으로, 작은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밝기가 약한 형광 시그널을 놓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클리어링을 통해서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제거하고 그리고 더 높은 배율로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게 멀스콥이 최적화되어 있는 측면이고요.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은 세포 하나의 크기가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고려했을 때 형광 신호를 증폭시켜서 강한 형광을 얻을수록 우측 이미지처럼 제한된 세포 하나의 면적에서 시그널이 중첩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걸 아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경쟁사하고의 비교 결과인데요. 자세하게는 설명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측에 이미지에서 보시듯이 디텍션된 트랜스크립트 개수가 멀스콥과 경쟁사 대비했을 때 실제 이 붉은 닷 하나하나가 트랜스크립트의 시그널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그 전체적인 점의 개수 자체가 차이가 나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멀스콥은 현재 최대 500개 유전자에 대해서 실험자의 실제 핸즈온 타임은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샘플 프렙 시간을 거치고 최대 1제곱센티미터의 면적에 대해서 기기 러닝 타임은 하루 정도면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그 이미지는 마우스 엠브리오 브레인을 실제로 멀스콥을 통해서 분석한 예시인데요. 확대해 보면 자동으로 세포 경계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나눠줄 수 있는 기능을 저희 소프트웨어 제공하고 있고, 셀 세그멘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다피 염색, 그러니까 핵염색과 폴리디티 염색, 안티바디 스테이닝까지 추가해서 조금 더 뚜렷하게 자동적으로 셀 세그멘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확대했던 동일한 예시 이미지인데요. 실제 483개의 유전자를 활용해서 한 번의 분석으로 1제곱센티미터까지의 분석을 하루 만에 진행을 한 결과입니다. 비즈젠에서는 이미 다수의 서비스하고 고객을 오랜 세월 동안 진행해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60여 종의 이상의 휴먼과 마우스의 서로 다른 티슈 타입에 대해서 세부적인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있고, 다양한 동식물에 대해서도 이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픽스드 프로즌이나 프레시 프로즌 뿐만 아니라 FFPE 티슈, 파라핀 티슈까지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현재 멀스콥을 통해서 RNA 분석뿐만 아니라 안티바디 코 디텍션도 동일한 슬라이드에 대해서 진행이 가능한데요. 최대 6개까지의 안티바디를 고객이 가진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진 큰 장점은 커스텀 패널 제작이 가능하다는 건데요. 원하는 유전자를 맞춤으로 구성해서 최대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500개까지 구성이 가능합니다. 휴먼 마우스뿐만 아니라 어떤 종이라도 가능하고 곧 이제 1000개까지로 진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커스텀이 불편하다고 이제 사실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커스텀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지만 다양한 연구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분명한 장점이 있고요. 커스텀 없이 유전자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휴먼 펜 캔서 패널 500진 패널과 마우스 펜 뉴로 패널 500진 패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머피 씨는 이미 논문을 통해서 10,000개까지의 유전자와 4,000개까지의 유전자를 분석한 논문도 나와 있고요. 이러한 제품들도 추후에는 런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작년에 셀에 나온 논문을 하나 이제 보면 멀피시 기술을 활용해서 에피지노믹 분석을 수행한 예시도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제품도 향후에는 런칭 예정입니다. 이제 몇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월에 미국 앨런 인스티튜트에서 발표된 프리프린트이고요. 마우스 브레인 아틀라스 데이터 생성에 멀스콥 플랫폼이 활용이 되었습니다. 마우스 브레인은 홀 브레인에 대해서 200마이크론 간격으로 홀 섹션을 진행을 하고 해당 그 섹션들에 대해서 4.3밀리언 개의 브레인 셀 분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런 분석에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존 데이터들과의 호환성인데요. 싱글셀 RNA-seq과의 이 스페이셜 분석과의 코릴레이션뿐만 아니라 벌크 RNA-seq과의 코릴레이션도 사실 이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있는 플롯을 보게 되면 벌크 RNA-seq 상에서 발현이 낮았던 유전자와 멀스콥 결과상에서도 그 유전자의 발현이 낮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전자의 발현이 낮은 것 그리고 중간 정도 높은 것에 따라서 이 유전자 발현 양 차이가
얼마나 리니어하게 보여지는지가 실제 이런 스페이셜 분석 기술에서의 퀄리티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임상 연구에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면역 항암 치료와 관련된 예시인데요. 간 세포암에 대해서 체크포인트 이니비터가 처리되었을 때 그 환자의 반응률은 약 15에서 25% 정도를 가진다고 합니다. 고가의 면역 항암 치료를 예후를 조기에 좀 판단해서 이후 치료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안티 PD-1 약물을 처리한 환자에 대해서 종양 제거 수술 시점에 바이옵시에 대해서 멀스콥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멀스콥 분석을 통해서 튜머 샘플을 3가지 타입으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T셀 리치, 두 번째는 T셀이 스트로말 리전에 많이 분포하는 것, 마지막은 T셀이 낮은 분포입니다. 우측 플롯에서 보게 되면 리스판더에서는 T셀이 높은 것이 당연한 예상 결과이지만 넌 리스판더 중에서도 T셀 리치 환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T셀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리스판더와 넌 리스판더 간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보기 위해서 멀스콥 분석을 진행을 했고요. 실제 T셀 간의 기능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리스판더의 경우에는 T셀의 대다수가 이펙터 T셀로 활발한 면역 반응을 가지고 있고 넌 리스판더의 경우에는 T셀이 터미널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종양 조직 내에서 면역세포에 단순히 많고 적은 뿐만 아니라 어느 리전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를 스페이셜 분석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이 실제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비전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FFPE 캔서 티슈를 활용해서 총 16개의 데이터셋이 다양한 암종에 대해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들은 실제 웹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이런 티슈 마이크로 어레이 샘플에 대해서도 분석이 당연히 가능하고요. 해당 예시는 106개의 코어에 대해서 한 번의 멀스콥 런을 통해서 분석을 진행한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멀피시는 2015년 개발돼서 그 후에 계속 활용되고 최적화된 기술이고 높은 정확도와 민감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120여 편의 논문을 통해서 논문과 프리프린트를 가지고 있는 검증된 기술입니다. 그리고 멀스콥은 굉장히 플렉서블합니다. 내가 원하는 유전자 구성으로 어떤 종에 대해서도 현재는 최대 500개까지 그리고 조만간 1000개까지 커스텀 패널 제작이 가능하도록 나올 예정이고 커스텀을 한다고 할지라도 커스텀 비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프리디자인드 패널도 현재 휴먼 팬 캔서와 마우스 팬 뉴로 패널이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아서 혹시 뭐 질문을 좀 받을까요? 아니면 마칠까요? 예, 질문 한두 개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멀스콥의 센시티비티는 워낙 좋은 걸로 유명해서 사용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데 아직까지는 이게 장비를 사야지만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아니면은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곧 런칭을 할 예정인가요? 저희가 말씀드렸던 카이스트에는 장비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그 카이스트에서는 사실 코어랩처럼 운용하시기로 논의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과의 협업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국내에서는 서비스는 이제 조만간 사실은 계속 개시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네,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기 가격이 한번 하는데 저희가 유전자 종류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 최대 500개 유전자를 본다고 봤을 때 대략 한 슬라이드당 한 600~700만 원 선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샘플 티슈를 몇 개 올리느냐, 뭐 아니면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적인 부분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분석 가능한 사이즈가 1스퀘어 센티미터라고 하셨었는데요. 예. 마지막에 보여주신 티슈 마이크로 어레이는 훨씬 넘을 텐데 그렇다면 여러 ROI를 지정을 한다는 가정하에 한 슬라이드에서 최대 맥스 얼마인가요? 제가 요 슬라이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기 런을 할 때 ROI 셀렉션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실제 이미저블 에리아는 15.4에 12.6mm 사이즈의 티슈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ROI 셀렉션을 최대 10개까지 해서
그 면적의 합이 1제곱센티미터까지 되도록 한 번에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붙일 수 있는 티슈 사이즈는 더 큽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